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리오리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이효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오랜만에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중견기업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이고 제가 입사한 지 5년 만에서야 주 52시간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작업인원 조정이 들어간다는 건데,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회사에 들어오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짜잘한 작업들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성 부품을 만드는 곳만 한국인을 배치하면서 점점 한국인들이 공장 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차후 공장이조차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붕어형님이 다른 사연자 분들한테도 조언하실 때 추천하시는 공장이조차도 이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미래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붕어형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참고로 이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동차 1차 벤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 중에서는 큰 곳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제가 좀 꼰대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공장 일도 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니리님도 그 얘기 들었죠? 한 번이 아니라 보통 일자리 얘기할 때보다 얘기할 때 계속 했어요, 누누이. 근데 니리님 이거 실제로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 아, 진짜 붕어형님 말 안 돼도 되네. 왜냐면 이분이 공장일 하시거든요. 공장일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 지분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일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보통 1차 벤더도 여러분, 대기업 1차 벤더 공장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직원 수가 많은 곳은 2,000명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1차 벤더 안에도 1차 벤더 정직원이 있고 사내 하청 소속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벤더 공장 안에 직원들이 다 똑같은 소속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규직 그 회사 소속이고, 나머지는 사내 하청 소속이 다른 거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이제 근무복이랑 이제 회사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받는 것도 좀 복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1차 벤더 안에 아웃소싱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보다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리우리님, 요즘에 2차 벤더가 자리가 잘 안 나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2차 벤더 이제 안 하려는 회사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근로 환경이 안 좋았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1벤더가 노동도가 좀 세요. 세고 이규되다 보니까 지금도 기피하는 사람도 좀 있어. 근데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겠다는 사람 많아. 근데 1차 벤더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1차 벤더가 공개 채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뒷구멍 채용이라고 해서 사내 추천제, 이걸 많이 시행합니다. 이걸 리우린이 다 아실 거예요. 리우린이 단위 회사는 아무리 봐도 이제 공개 채용 안 합니다. 공개 채용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나 이제 워크넷 같은데 이제 사람 뽑겠다고 공고를 올리는 거예요. 예, 공고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원래 사람은 공개 채용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 쪽은 유독 공개 채용을 잘 안 합니다. 네. 인맥을 그런 사도 많죠, 리우리님. 인맥 채용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맥 채용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에는 잘 안 나가거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안 나가.
왜냐면 공장에 된 사람이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2차 멘더가 돈을 적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1차 멘더가 한 요즘에 5천원 그냥 넘습니다. 연봉이 5천 넘고 한 5천만원 중반대에서 많은 것은 6천만원 중반대 이 정도 사이 됩니다. 한 5,500에서 6,500 사이 이 정도라 보시면 돼. 정직원 기준으로. 네, 정직원 기준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뭐 지방에서 이 정도 받는다고 치면. 옛날에 이런 일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일이 좀 힘든 것도 있고, 이교대를 보니까 사실 교대 근무에 그 교대 근무에 이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교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젊은 친구들 중에. 적응하면 괜찮거든. 적응하면.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외국 사람들 쓰냐면요,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 왜 쓰냐면요, 외국 사람들 일을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을 잘 그만 안 둬요. 아마 아웃소싱이면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여기 안에 하청이라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거지. 여기 정직원이면 만약에 리우린이 당해서 정직원이면 하겠는데 여기 아웃소싱 안 할래. 왜냐, 복지가 다르잖아. 그리고 아웃소싱은 좀 불안한 게 라인이 줄어들면 잘릴 수 있거든요. 정직원은 다른 게. 2차 밴드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조가 다 있습니다. 노조 다 있어가지고 못 자릅니다. 자기 희망퇴직에 나가는 게 아니면 못 잘라요. 나는 철밥통이야 이게. 근데 아웃소싱은 얘기가 틀려. 아웃소싱 노조가 없어요. 그래서 라인 감축이나 이런 감축이 됐을 경우 뭐가 제일 나가기 쉽습니다. 사실 저런 것 때문에 좀 안 해요, 사람들이. 뭔지 아시죠? 뉴리님도 아마 공장 정직원이고 그리고 노조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현장직이면. 그러면 내가 회사에 사고 치지 않는 난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아웃소싱은 그 노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뭐 근무 쨘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라인 같은 거 필요 없어지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안 합니다. 이게 무조건 한국 사람이 뭐 일을 가진다 이런 것보다 아웃소싱 이것 때문에 안 좋아요. 사내 하청이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 일이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요즘 사람들 일 너무 가지네, 배때기 불러내게 생각하겠지만 이 환경, 이 생기를 알면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분들은요, 저 지각이나 이제 결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립니다, 저게. 2, 3일 결근하면 잘려요. 정직원들 결근해도 뭐 자르지 못합니다. 결근해도. 결근한 경우 잘 없지만 뭐 잔업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타격받지 않습니다. 뭐 잔소리 듣습니다. 근데 아웃소싱은 잔업 빠지고 특근 빠지고 하잖아요. 만약에 회사에서 특근을 하라고 했어. 너 토요일에 나와서 일해 라고 했는데 저 싫은데요? 저 워라밸 챙겨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 되면 얼굴 못 봐요. 다음 주 되면 없어요. 그럼 자르는 거야 이게. 아웃소싱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뽑았다가 내보냈다가 하는 게 쉬워요. 예나 지금이나. 특히 아웃소싱은 일을 만약에 하기 싫어한다. 만약에 정인 시간에 출근 안 한다. 지각한다. 이러면 오래 일 못 해요. 오래 일. 그리고 보통 이제 만약에 저 1차 밴드 정규직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게 없으면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점점 2차 밴드 정규직 자리 안 주겠다는 거지. 요즘에 정직 잘 안 주죠, 류리님. 아마 류리님 다니는 회사도 아웃시온 들어와서 몇 년 일하고 정규직 다는 아마 그런 패턴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그렇게 잘 안 해주죠. 정직 잘 안 해주죠. 그 정직을 습급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없을 거야.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보통 한국 사람 저기 와서 일하는 이유는 정직의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웃소싱 정규직이 아니라 이 중견기업의 이제 정직 자리.
정직되면 이제 거기 복지를 다 받으니까. 그리고 정직되면 이제 노조 가입되고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이 참여도도 있잖아요. 정직만 되면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는 한은 쭉 일할 수 있습니다. 쭉 일할 수 있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 1년 2개월요. 요즘에는 잘 안 해주죠. 요즘엔 정직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정직에 희망을 걸면 일할 수 있는데 정직에 희망이 없으면 사실 저기서 일하는 게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이게 뭐 일반 사람한테 봤을 때는 에이, 저런 데라도 가리지 않고 일해야지 생각하는데 저게 정직이 되냐 안 되냐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정직이냐 아니냐 대우가 좀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 이게. 아예 안 들어온다고? 근데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요즘 보면 이 자동차 도 요즘에 그 옛날처럼 음, 한국 사람들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한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 까다롭고 자주 나가니까 그냥 외국 사람 쓰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봐야 되는 게 뭐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 무조건 뭐라 할 수 없는 게 님도 아웃소싱 겪어봤잖아요. 이거 오래 하고 싶지 않죠 이게. 다시 아웃소싱처럼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대우가 다르니까. 급여도 다르고요. 그나마 내가 아웃소싱 버텼던 이유는 정직 희망이 있으니까 버텼던 거지. 그걸 또 하라고 하면 장담할 수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1차 밴드 같은 경우 요즘에 정직 자리 잘 안 줍니다. 정직 자리. 정직 자리 잘 안 줘요. 자동차 쪽이 많이 힘들긴 해요. 자동차 쪽이. 솔직히 말해 힘들긴 해. 자동차 쪽이 보통 좀 근무강도 세고 쉬는 시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좀 안 맞아. 이게 젊은 사람들 이교대 싫어하고 이교되면 무조건 안 한다 그래. 리인도 그렇지 않나요? 주변 아는 사람한테 나 이교대 한다고 하면 야 남자 할 게 없어 이교대 하냐? 야 대기업은 4조 3기대 이렇게 하는데 아이도 이교대 야 너 토요일도 일하냐? 공장에 일할 사람 없어? 야 요즘에도 그렇게 시키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같은 또래한테 얘기해요. 일을 못해 이게. 야 아직도 그런 공장에서 일하냐? 야 거기 사람이 없대? 주간 이교는 아닐 거야 이게. 아 연락을 안 해보신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공장 고용주들이 그 외국인들 많이 쓸 거예요. 자동차 쪽은 이미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가 사람들이 이제 공장 쪽 일하리 기피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좀 만약에 막 공장에 기피한다고 다른 걸 해야 되잖아. 근데 다른 거 할 게 없어 이게. 할 게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공장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또 외국 사람들 많이 몰릴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만약에 일자리가 좋으면 가짓수가 많으면 공장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가짓수가 없는 상황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일자리가 많이 풀리면 저도 공장에 가서 참고 일하라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공장 일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쿠팡 플레스도 경쟁을 해야 될까 맞잖아요. 사실 나는 솔직히 그 생각 들거든. 쿠팡 플레스 할 바는 공장이 나아요. 오히려 제 생각은 그래요. 쿠팡 플렉스 하나 주야 이교대하는 뭐가 차이 있냐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 지금 점점 양질의 입자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다 외국 사람들은 점점 공정 유입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나면요, 공장이도 경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한 몇 년 지나봐요. 3년 지나면 이 공장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시선이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도 안 가리면 정말 할 게 없어져요. 이게 요즘 보면 뭔가 포화 상태야. 이제 뭐 배달을 돈 부라는 얘기도 잘 안 나오죠. 요즘 보니까 배달을 채우시고 돈 버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오토바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다 뛰어들어요. 이제 여자분도 많이 뛰어들고 많이 뛰어들어. 이게 얘가 틀렸어. 이게 옛날에는 오토바이 전업 배달을 많았다고 하면, 요즘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업 배달을 많아졌다고. 배달의 장점이 단점이 뭐예요? 장점 진짜면 낫던 거잖아. 배달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해.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든 도보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면 낫다 보니까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어플만 깔면 끝이잖아. 이게 전업 배달할 때는 오토바이 필요했지만, 굳이 전업 배달 아니고 전천후로 하실 분들, 용도부리 하실 분들은, 운동삼아 하실 분들은 자전거, 뭐 전기 자전거, 킥보드, 도보 다 가능하잖아요. 차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배달로 큰 돈 번다 이런 말도 못하죠. 못합니다. 쿠팡도 안 좋은 게, 쿠팡이 옛날처럼 막 계약직, 무계약직 잘 안 시켜주죠. 그 쿠팡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이 개인적으로 손해서 가는 게 뭐냐 하면, 쿠팡이 근무 시간 대비 돈도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 이거는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런 거 좀 싫어하고, 일하는데 시간 드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드는 게 정말 싫어요. 이게 진짜 많이 잡아먹거든. 근데 저는 쿠팡이나 택배 같은 곳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진짜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이게 그 차 기다리는 시간에다가. 아직까지도 뭐 2교대는 안 하겠다, 2교대 할 바엔 그냥 뭐 알바하겠다, 배달하겠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것도 시간 지나고 봐야 돼. 시간 지나고. 과연 시간 지나고 나서도 공장에 안 하겠다, 자동차 공장에 안 하겠다, 그런 말 나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감을 못 잡는 분들 많아요. 지금은. 근데 현업자들은 좀 느끼고 있죠. 현업자들은, 제조업이 일하는 분들은, 진짜 붕어 형 말대로 이제 공장 일을 안 하면 안 될 텐데, 지금 밖에 돌아가니까 상황이 안 좋던데. 외국 사람들은 좀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많고, 이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 보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걸까? 이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만약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사정이 좋으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면 돼. 그런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고.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당연히 이제 물건도 잘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안 시켜 먹잖아. 이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맞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시내 돌아다니는 게 돈 안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던 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 하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평소에 안 좋게 생각했던 일 있죠. 맞잖아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쿠팡 플렉스 이렇게 많이 사려드느냐고. 아니잖아. 안 좋게 생각했던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야, 쿠팡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쿠팡을 전화불려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죠. 이게 공장도 그렇게 되는, 공장도 예전 같은 무시하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나마 공장이라 해서 다행이다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공장 일이 점점 외국 사람이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이해가 못하겠지만,
여기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4년 5년 지나면 그때 가서 외국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뭐 그 있는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이미 적응했는데. 맞잖아요. 고용주들 입장에서 외국 사람들 이미 일을 잘하는데, 이미 적응했는데 굳이 내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미 한국 사람들은 까다롭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할 게 많이 보이는데. 맞잖아요. 지금 제조업 사장님들 입장 그런, 한국 사람들 워낙에 좀 복지 따지고 뭐 힘든 거 있으면 쉽게 그만두고, 그동 많이 겪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와서 들어간다고 달라지나? 이런 마인드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정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꼭 뭐 대기업 이런 일자리 뿐만 아니라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괜찮은 것도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정말로. 예전처럼 따져가지고는 정말 갈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점점 이 제조업 시장에서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야기를 보내주신 리우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